제가 아까 처음 이 두 번째 챕터 말씀드릴 때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통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규칙이 좀 내면화가 아직 안 됐거나 자동화가 안 됐거나 아이들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6단계와 7단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건 6이고 규칙은 6단계고 밑에는 7단계냐 보시면 이 3단계 부분에 또래 상담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규칙을 뭔가 아직 습관을 못 들인 친구에게 또래 상담을 사실 적용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교사가 중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또래들이 중재하는 또래 상담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래 상담이 3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7단계라는 거,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규칙 내면화 시스템인데요. 네. 이렇게 지금 차례대로 끊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초록색은 이 1단계, 2단계는 아이들이 3번 정도 재시도를 합니다. 재시도. 그리고 예를 들어 1단계에서 자발적 수정의 기회를 줍니다.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행동 수정의 기회를 3번 정도 줘도 되지 않을 시에는 이제 반성지가 부여되고 반성지가 또 한 3차례 정도 같은 행동으로 반복이 되면 3단계 선생님 상담으로 넘어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발적 수정인데요. 사실 수업 중이나 이럴 때 아이들이 멈추어줬으면 하는 행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잔소리를 좀 시작하게 되면 그 잔소리 때문에 또 저희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수업 흐름이 끊기고 그 친구와 좀 뭔가 다툼, 불협화음, 이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방식을 좀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이렇게 앞에 제가 항상 해마다 찍는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코팅해서 뒤에 자석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이렇게 게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걸 뭐 판서할 때도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을 써주시거나 어떤 하루 역할한 친구에게 자석을 붙여놓거나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하얀 자석은 뭐냐면 아픈 친구가 좀 쉬고 싶을 때 저한테 매번 뭐 그 수업 끊고 저 어디가 아파요 어째 이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얀 자석을 붙여놓고 엎드려 쉬거나 아니면은 그 보건실을 갈 때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행동 수정을 할 때는 노란 자석을 통해서 좀 1차, 2차, 3차에 주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석을 제가 올려놓으면서 그 친구를 부르고 가볍게 이제 손가락으로, 아까 이건 사회적 기술이었고요. 이렇게 눕혀놓고 왼손으로 하나 하면은, 하나를 가리키면 아,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행동 수정의 기회를 갖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또 같은 행동을 또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자석 2개 붙이고 가볍게 이렇게 손가락 2개를 알려주면 또 이제 기회를 준다. 이 의미인 거죠. 마지막으로 3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빨간색 이 자석을 받을 시에는 3번 이 수업이나 사실 그 하루 동안에 같은 행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동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제가 3단계로 이렇게 빨간 자석을 주는데 이때에는 이제 아직 반성기로 넘어가기 전 단계여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불러서 어떤 상황이었고 이제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정도로 이제 지도를 마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누적되면 어지간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행동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저희 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1, 2, 3 수신호 매직 이 4가지 기법에 대해서 좀 다음번에 영상으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면 생활 반성지인데요. 이 반성지 양식도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배포를 할 건데 개인의 습관 형성에 있어서 반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자치법이나 급훈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원인과 행동 분석을 시킨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 STCW라는 것인데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피폭력 대화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라는 관느 욕구라는 그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제 식대로 조금 변화시켜가지고 관찰된 행동을 일단 멈추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영어로 바꾸어서 스탑. 저 STC라는 게 원래 이제 개발하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W만 더 보태가지고 행동을 일단 멈추게 하고 감정 욕구를 읽어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변화를 다짐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다짐한 대상에게 어떠한 행동을 또 반대로 요청하는지 내가 습관을 들이기 위해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뭐 이런 식의 반성, 사과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성지는 그걸 도와주는 양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줄글로 반성을 시키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사건 만화를 통해서 얼마나 좀 디테일하게 자신의 어떤 변화 의지를 표현하느냐 이런 정도로 좀 지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 밑에 보시면 일주일간의 어떤 노력하는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매번 지도하지는 않고요. 너무 정말 지속적으로 좀 고의적으로 한다 싶은 아이들은 제가 일일이 이걸 체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다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철회해서 놔두시면 나중에 선생님들 1년에 어떤 생활지도 자료가 자연스럽게 모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치법정이 열리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지도를 받아왔고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누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단계는 이제 선생님 상담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지도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 4단계는 자치법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치법에 의거해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공동 사고를 하는 이런 구조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인 거죠. 네, 그리고 5단계는 이제 학부모 상담이 아직 없었잖아요. 4단계 이 자치법정까지 하고 나서도 아이가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가정과의 어떤 교육 연계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육 공동체 대화를 하는데 왜 이걸 학부모 상담이라고 표현하지 않냐면요. 아이를 함께 같이 3자 대면으로 저는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만 또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다짐을 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어떤 교육 주체들이 그러한 다짐 상황에 대해서 또 뭐랄까요, 좀 증인이 되어주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좋은 교육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도 교육 공동체 3주체가 함께하는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단계 이 부분은 여기까지 갈 일은 거의 없는데요. 학교 차원에서 담임선생님 혼자만의 힘으로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각도로 그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에서 사실 생활부장님 그 진도하에 어떤 위원회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시면 담임선생님들의 생활 지도 역량을 사실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충돌 부분으로 좀 더 이제 넘어가 보면 이번은 비슷한 부분은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7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래 상담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1단계는 아까 자발적 수정이었던 것처럼 이건 자발적 화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단 스탑, 멈추게 하고요. 한 몇 분 정도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 뒤에 이제 아이들이 이 STCW 단계에 의거해서 서로 화해하는 기회를 먼저 주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반성지랑 다르게 충돌 해결지라는 게 있는데요. 충돌 해결지는 반성지라기보다는 이런 양식인데 이건 뭐냐면 뭐랄까 이런 반성지처럼 당시 나의 감정과 친구의 감정 그리고 나의 욕구와 친구의 욕구 이런 것들 같이 읽어보면서 STCW에 의해서 다짐과 부탁 이런 것들을 적는데요. 핵심은 이걸 적고 나서 서로 교환해서 읽는다는 거죠. 교환해서 읽고 나면 이 친구가 자신이 잘못한 거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면 사실 화해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단계는 자발적 화해, 그냥 즉석에서 말로 대화가 안 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어떤 자료로서 이런 기록지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이런 자료가 있었네요. 이런 것들을 같이 교환해서 읽고 난 뒤에 서로 사고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활동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공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두시면 이런 1년 동안 아이들의 어떤 그 생활 이런 지도 여부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래 상담 어려워하시는데 별거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이 중립적인 아이들을 직접 마치 자치법정에서 변호인을 선택하듯이 아이들이 직접 나를 어떤 이 대화를 중재해줄 그런 중립적인 친구들을 선택해서 좀 대화를 들어달라고 우리 둘이 바로 이야기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좀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별거 없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작은 수첩을 좀 사주고 있습니다. 한 1,000원짜리 있잖아요. 이런 걸 사주고 또래 상담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때마다 이 수첩을 꺼내 가지고 사용하고 기록을 한 뒤에 저에게 이제 이 기록한 내용을
전해주도록 하거든요. 찢어갖고 저한테 주면 제가 이거를 따로 그 아이 지도를 위해서 모아놓는 방식으로 상황을 확인하는 거죠. 네, 그 이후로는 같습니다. 선생님 상담이 이루어지고, 네, 이 부분까지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마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선생님 상담을 할 때 충돌 문제에 있어서는 3단계 대질 신문을 통해서 합니다. 신문은 제가 추구하는 신문은 살피고 묻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 심자를 아이들에게 지도합니다. 마음으로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을 신문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시간 순에 따라 사건 기록을 일단 정리하는 사실 확인이 저희가 가장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종이 한 장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받은 어떤 그 사건 기록지를 간단히 봤죠. 그 받은 걸 바탕으로 A 학생과 B 학생이 둘이 다툰 거죠. 그러면 다투었다면 A 학생과 B 학생이 다툰 그 기록을 시간순에 따라 배치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격자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 아이들의 진술까지 받아서 이렇게 같이 시간순으로 배열을 하다 보면 사실 진위 여부가 나오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이걸 함께 합쳐보면 결과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일단 파악하는 것이 이 사건 해결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원인인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3단계 신문, 3단계로 이렇게 모아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화해를 원인, 문제 해결의 이런 중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방식도 꼭 해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으로 자치법정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교육공동체 대화, 마지막으로 네, 학교폭력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까지만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 전담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규칙 위반 시에는 생활선도위원회가 있듯이 이렇게 학교마다 구성되어 있는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을 상담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충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아이들이 단 한 번도 어떤 이 학폭위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기준이나 토의 기준이 있죠.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고, 지, 심, 반, 화 이 5가지 기준에 의해서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투고 나서 학급에서 상담을 하고 중재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고의적이었는지 지속적으로 그래왔는지 이런 단어들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 본 적 없는 아이들이 학폭위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사실 문제 해결보다는 다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준을 저희 아이들 충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저는 대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자치법정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또래 상담할 때에도 아이들과 저 모두가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랄까요? 이 기준에 대한 어떤 의식이 좀 키워지고 단련이 되어 간다고 해야 될까요?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어떤 충돌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길러져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루어진 뒤에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됐을 때 학교폭력위원회까지 간다면 사실 전혀 이 기준에 대해서 다루어지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 기준을 맞닥뜨리는 상황보다는 훨씬 문제 해결, 중재, 화해가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 경험에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이 기준들에 대해서 어색해하지 마시고 모든 사실 전 교직원이 학폭위의 기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급의 어떤 아이들의 생활 지도에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아이들의 이 인권 친화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습관화 그리고 내면화 그걸 자동화시켜가는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